해바라기의 의미가 뭐라고 얘기하셨죠 그때? 희망과 희망. 바람이고요. 또 이걸 달고 이제 가게나 이런 사람들을 뵈면 복을 제가 가지고 오는 네. 그런 복을 상징하는 복을 그런 상징하는 의미도 의미. 있습니다. 그리고 알겠습니다. 보기도 뭐 좋고요. 네, 보기 좋습니다. 아주. 그러니까 이게 트레이드 마크가 돼서 네. 전현희 위원장님 한번 해바라기. 네. 지난번에 해바라기가 많은데 자꾸 이게 핀 있는 쪽이 고장나 스스로 이렇게 수선하신다 이런 네. 얘기를 하셨어요. 몇 개나 갖고 계세요, 근데? 어, 대략. 집에 네. 뭐 아주 많이 있습니다. 아주 많이 있어요. 대량 구매를 하신 거예요? 네, 네. 이게 이제 네. 해바라기 꽃을 이렇게 송이를 팔거든요. 네. 그걸 사서 하나씩 떼가지고 이렇게 핀을 오, 붙여있는 거라 아.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힘드시겠는데 그걸 다 붙이느라고 고생 많이 하시겠어요. 아닙니다. 재밌습니다. 그렇습니까? 알겠습니다. 자, 이재명 대표가 지금 광주를 방문 중이십니다. 그런데 네. 뭐 계속 그 비례대표제를 어떻게 하느냐 이게 선거법 논란 때문에 논란이 됐다가 최고위원회에서 경론 끝에 이재명 대표에게 일임을 했습니다. 어떤 결정을 하든 해달라고 요청을 했고 오늘 긴급히 기자회견을 열어서 아침에 이재명 대표 선거제도에 대해서 얘기를 했는데 전체적으로 전현희 위원장님 보실 때 이재명 대표의 선거제도의 어떤 방향 어떻게 들으셨어요? 기자회견 내용. 고뇌와 결단의 그런 이제 결정을 하셨다. 그리고 또 제1야당 대표로서 그리고 차기 유력 대권 주자로서 예. 대한민국의 정치의 미래에 대한 고민을 정말 많이 하신 그런 결정이었다. 그런 일단은 평가를 드립니다. 제가 그 이재명 대표에게 그 최고위원회에서 이렇게 다 이제 결정을 위임을 했다. 네, 그런 맞습니다. 얘기를 들으면서 야, 너무 이재명 대표에게 큰 짐이죠, 책임, 짐. 네. 그걸 네. 떠넘기는 거 아닌가 그렇죠. 이런 좀 걱정도 사실은 맞습니다. 들면서 또 한편으론 내가 만약 이재명 대표라면 어떤 결정을 해야 되나 그런 고민을 같이 좀 해봤었거든요. 아마 네, 많은 분들이 맞습니다. 그랬을 것 같은데 교수님은 좀 어떤 결정을 했으면 하는 그런 생각을 하셨어요? 사실은 뭐 저는 이제 이재명 대표가 늘 말씀하신 이기는 선거를 해야 되니까 네. 약간의 비판이 있더라도 민주당이 선거에서 유리한 환경을 만들 수 있는 왜냐하면 국민의힘은 뭐 거의 대부분 다 자기들 마음대로 하잖아요. 병리평으로 돌아가겠다고 이미 선언을 했고 만약에 지금 제대로 하게 되면 자기는 위성장 만드는 작업도 지금 시작을 했거든요. 근데 이렇게 이 무도한 그 윤석열 정부를 옹호하고 보호하고 있는 국민의힘 이런 식으로 나가는데 민주당은 가만히 그냥 당하고만 있을 수는 없는 거 아니겠어요? 그래서 네. 좀 더 국민의힘처럼 좀 어찌 보면 뻔뻔하다고 느껴질 정도로 승리를 목표로 해서 제도를 만들었다고 생각을 했는데 근데 뭐 저는 오늘 이제 이재명 대표가 이렇게 하신 것이 명분과 실리를 함께 얻는 방법이라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왜냐하면 이재명 대표 오늘 사과도 하셨잖아요. 사과 내용은 결국 그 위성정당 방지법 만들어서 연동형이 제대로 뿌리를 내게 하겠다고 하는 게 대선 공약이었는데 그거 지키지 못해서 미안하다고 사과했고 그러나 국민의힘이 저렇게 나오는 이상 우리가 그냥 손 놓고 있을 수는 없으니 지금의 제도로 가되 소수 정당을 배려하는 쪽으로 가겠다라고 해서 얘기를 했으니까 저는 소수 정당들이나 이런 분들의 반발도 많이 수그러들 거라고 생각해요. 그리고 함께 힘을 모아서 지금은 사실은 저는 이게 총선의 어떤 시대 정신은 윤석열 정부의 무도한 정권에 대응하고 그다음에 한 목소리로 전선을 구축해서 무도한 정권을 멈춰 세우는 게 일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 일에 뜻을 같이 하는 사람들이랑 모일 수 있는 거 아니겠어요? 그런 점에서 본다고 하면 단일 대우가 형성이 되고 또 하나는 이제 윤석열 정권에 대한 심판이라고 하는 프레임이 강하게 작동할 수 있는 구도를 만든다는 점에서 오늘 대표가 하신 그 전략도 나쁘지 않다.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일부에서 물론 그런 건 있어요. 이게 이제 나중에 또 이분들이 딴 얘기를 하거나 또 이제 여러 이 정당이나 아니면 그 단체들이 모이잖아요. 네. 선거 끝나고 나서 이분들이 이제 또 의견이 달라져서 충돌이 일어날까 이게 좀 걱정이긴 한데 네. 그래도 반윤이라고 하는 윤석열 대통령의 무도한 정권을 저지해야 된다는 점에서 공통점이 있기 때문에 그게 뭐 크게 문제가 될 거라고 저는 개인적으로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네. 저도 이제 정말 고민을 많이 했는데 일단은 명분도 있어야 되고 그리고 또 윤석열 정권 심판으로서 민주당이 제1야당의 그런 이제 위치를 또 지켜야 한다는 이런 여러 가지 그렇습니다. 모든 이제 그걸 만족시킬 수 있는 방법을 사실은 민주당으로는 찾아야 되잖아요. 그렇죠. 그러면서도 또 명분도 있고 국민들 설득을 해야 되고 그래서 그 방법이 사실은 이제 민주당으로서는 뭐 여러 가지 고민의 점은 있었지만 네. 권력
별 병립형 네, 비례제로 가는 게 그나마 그걸 음. 이렇게 이제 좀 어느 정도 충족시킬 수 있는 방법이 아닐까. 네. 일단 저는 그런 고민을 좀 했었고요. 그리고 만약 그게 이제 또 쉽지가 않다면은 연동형으로 간다면은 민주당으로서는 이게 어쩔 수 없이 뭐 뭔가 그 제1야당이 되기 위해서는 위성 정당을 고민해야 하는 거 아닌가 이렇게 이제 좀 다들 고민을 하셨을 것 같아요. 네, 저도 그 맞습니다. 고민을 네, 좀 네, 했었고요. 네. 근데 이재명 대표께서 사실은 그런 모든 고민을 뛰어넘는 그런 맞아요. 해법을 제시를 하신 것 그렇습니다. 같아요. 그리고 그게 또 그 좀 어쨌든 민주당으로서는 좀 희생과 또 맞습니다. 이재명 대표로서도 그런 고뇌 어린 그런 결단을 내리신 것 같고요. 그래서 일단 뭐 교수님 말씀하신 대로 좀 명분도 없고 네, 네. 또 우리가 실리를 얻을 수 있는 방법을 민주당으로서는 이걸 출발점으로 해서 고민을 해야 하는 그런 그렇습니다. 과제가 이제 지금 남아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러니까요. 반드시 어쨌든 윤석열 정권을 심판을 하려면 민주당이 총선에서 압승하고 제1야당이 돼서 사실 국회의장이 또 굉장히 중요하잖아요. 맞습니다. 중요하죠. 예, 그래서 뭐 이런 뭐 특검법이라든지 지금 이런 여러 가지 개혁 입법을 통과시키려면 국회의장의 역할이 매우 중요한데 그러니까요. 그럼 민주당에서 국회의장을 배출하는 게 제1 이제 당이 되는 그게 달려 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도 이제 우리가 굉장히 과제로 지금 떠안았다. 그래서 이 부분과 관련해서 예. 지금 이제 앞으로 야권과 시민사회와 민주당이 잘 협의를 해서 그런 솔루션을 찾는 이런 이제 과제가 남아 있다. 그렇게 그러니까요. 보입니다. 그래서 사실은 말씀하신 것처럼 이제 비례 연합 정당 이렇게 표현하겠습니다. 비례 연합 정당을 만들려면 여러 세력들이 함께 해야 되고 서로 이해관계도 충돌되니까 순번 정하는 문제나 이런 문제의 조율이 필요한데 그런 일을 할 사람이 누굴까 하는 부분이 이제 고민이 될 수밖에 없을 것 같아요. 이재명 대표도 그렇고. 왜냐하면 이게 고도의 정치력이 필요하고 또 친화력 그다음에 설득력 이게 뛰어난 분이 하셔야 되기 때문에 그냥 뭐 불출마 한 분 가다 그냥 해 이렇게 하기는 좀 어려워요. 왜냐하면 민주당이 모든 걸 주도하면 그렇게 할 수 있는데 사실은 여러 그 모임들이 함께 들어오니까 이제 그런 일들을 조율하는 능력을 갖춘 분이 가야 된다고 저는 생각하는데 사실은 저는 그래서 생각하면서 저는 우리 전 위원장께서 가시면 참 잘하시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개인적으로. 제가 종로를 한창 열심히 그러니까 뛰고 종로를 있습니다. 열심히 뛰고 계셔가지고 제가 거기에 대해서 뭐 이렇게 더 이상 말씀을 못 드리겠는데 어쨌든 그런 인물이 가야 된다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왜냐면 그냥 뭐 위성정당 만들면 예전에 불출마 한 분 중에 어쨌든 번호 앞번호 받아야 되니까 불출마 한 분들 다 여기에 들어오게 하셔가지고 뭐 이렇게 의원수 늘리고 이런 방식으로 해서 해결했거든요. 근데 그런 방식으로 하면 지금 이제 뭐 잘 아시는 조정훈 의원이 대표적인 사례인데 들어와서 딴 얘기하고 또 국민의힘으로 가버리고 이런 일들이 발생할 수 있고 또는 뭐 당에 부담이 되는 역할까지 할 수 있기 때문에 그걸 잘 옥석을 가려내는 것도 중요해서 저는 뭐 딱 그런 역할을 저는 위원장님과 잘 하실 것 같은데 종로에서 하고 계셔가지고 제가 뭐라고 말씀을 못 드리겠습니다. 어쨌든 그것도 한번 고민해 보는 것도 뭐 괜찮지 않을까 하는 개인적인 생각은 있습니다. 네. 저는. 일단은 뭐 저는 종로에서 지역 네. 후보로 열심히 뛰고 있으니까 네, 네, 네. 그 생각은 아직 해본 적은 없는데요. 다만 새로운 비례 연합 신당이 어떤 모습으로 가야 할까 이거는 이제 좀 저도 고민을 네. 좀 많이 했는데요. 네. 일단은 비례 연합 신당의 공통의 목표는 지금은 윤석열 정권 심판이다 그렇죠. 생각합니다. 그렇죠. 지금 네. 사실상 윤석열 정권에 들어서 국민들이 지금 거의 민생이 위기에 빠져 있고 민주주의가 무너져 내리는 이런 정말 대한민국의 절체절명의 위기에 빠져 있기 때문에 맞습니다. 이걸 바로 잡기 위해서는 이런 야권의 이 총선에서의 승리가 매우 중요하고 그렇죠. 무엇보다도 이 지금 윤석열 대통령의 이 거부권의 행사를 무력화시킬 수 있는 그런 의미 있는 의석수 그리고 또 지금 윤석열 정권 심판을 할 수 있는 사실상의 탄핵까지도 갈 수 있는 이런 의미 있는 의석수를 확보하는 게 매우 중요한데 네, 맞습니다. 이게 민주당의 힘만으로 어렵다면 야권이나 시민단체 전체의 그 힘을 모아가지고 이걸 만들어내야 되거든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지역구에서도 각자 이제 뭐 그런 역할을 가지고
마시고 띄워주겠지만 비례라는 이런 비례 의석들은 그것을 목표로 사실은 이 야권이 연합을 하고 단합을 해야만이 이런 국민들과 함께 이 목표를 이룰 수 있다 생각을 하거든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 제 정당의 뭐 그런 어떤 그 당파라든지 뭐 자신들의 뭐 이런 권한을 뭐 이렇게 좀 우선한다든지 이런 거는 좀 내려놓을 필요가 있다. 그렇습니다. 그래서 윤석열 정권 심판이라는 이번 총선의 시대적 과제를 반드시 이번 비례연합 신당을 통해서 압승을 해야 된다. 그렇습니다. 그런 게 이제 제일 중요한 과제라고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요. 그래서 네. 이번에 비례연합 신당이 만들어진다면 그걸 가장 우선적 맞습니다. 가치로 누가 윤석열 정권과 심판하고 싸우고 국민들을 위해서 이 대한민국을 개혁을 할 수 있는 그런 후보인가 네. 그런 후보들로 공천을 해서 비례를 확보하고 그렇죠. 승리라는 이게 제일 중요한 일이다. 맞아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그런 일을 제가 볼 때는 상징적으로 잘할 수 있는 분이 저는 전현 위원장이라고 생각을 해요. 왜냐하면 무도한 윤석열 정부와 맞서서 호렬단신 열심히 싸웠잖아요. 본인도 사실은 엄청난 압박, 공격 이런 걸 받으면서도 버텨냈고 지금 또 이렇게 꿋꿋하게 서서 윤석열 정부의 잘못된 부분들을 밝혀내기 위해서 노력하고 있는 분이기 때문에 그런 분들이 가면 상징성이 훨씬 커질 거다. 왜냐하면 전선을 이제는 윤석열 정부의 실패한 이 정권에 대한 심판 그리고 이 정권이 거부권이나 또는 이 대통령제 하에서의 권한을 가지고서 입법부를 무시하고 입법부의 권한을 침해하는 행동까지 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을 막아낼 수 있는 그런 단단한 어떤 정당 또는 마지노선 아니면 대응선 이런 부분을 만들 수 있는 분이 저는 전현 위원장님 생각이 드는데 본인이 종래에서 열심히 하고 계시니까 일단 고민을 좀 해봤으면 좋겠어요. 저는 네, 개인적으로. 당이 저를 뭐 여러 군데 당이 이제 어딘지 모르겠지만 그러니까 뭐 이렇게. 여론조사도 한다 그러고 뭐 얘기가 많아요 지금. 저를 이렇게 왜 이렇게 가만두질 않아요. 정례에서 열심히 뛰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어쨌든 비례연합정당이 말씀하신 것처럼 네. 윤석열 정부의 무도한 이런 행동을 저지해낼 수 있는 최전선에 있는 전사들이 들어갈 수 있는 곳이 돼야 된다고 저는 네, 생각합니다. 비례가 그래서 의미가 네. 매우 중요한 것 그렇죠. 같습니다. 그러니까 이번에 인물을 잘못 고르면 네. 조정훈 제2의 조정훈 사태가 또 맞습니다. 일어나요. 이거는 네. 정말 그렇게 해서 안 된다고 봅니다. 그래서 선별하고 또 저는 민주당이 주도해야 된다고 생각해요. 물론 소수 정당들이나 뭐 이런 분들이 들어오시지만 시스템적으로 이거를 검증할 수 있는 기관은 민주당이 제일 잘할 수 있잖아요. 이제 아무튼 큰 형님으로서의 역할, 맏형으로서의 역할이니까 검증이 제대로 안 되면 나중에 문제가 될 수 있으니까 그 검증 작업도 민주당이 주도해서 하고 그리고 이제 그런 부분들을 민주당이 좀 주도해서 했으면 좋겠다. 그리고 이제 지역구는 그럼 1대1 구도로 가도록 만들어줘야 돼요. 국민의힘과 민주당이. 그래야만 민주당이 또 승리할 수 있는 계기를 만들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소수 정당들은 비례대표 쪽으로 오시고 나머지는 지역구는 1대1 구도로 만들어서 200석 이상이라고 하는 목표를 달성하는 것이 필요하지 않겠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네. 그래서 민주당으로서는 좀 위기일 수도 있고 예. 또 한편으로는 기회일 수도 있고 또 전체 대한민국의 민주주의를 위해서는 이게 뭐 이재명 대표의 결단으로 매우 또 소중한 기회를 그렇죠. 맞이했다. 네, 맞습니다. 근데 이거를 이런 그 소중한 결단을 이런 이제 시민사회 단체나 야당들이 만약에 자신들만의 입장이나 이기적인 그런 결정으로 이걸 이제 헛들이거나 사실상 무의미하게 만든다면 그건 정말 큰 죄를 짓는 그렇죠. 거거든요. 큰 그래서 죄를 짓죠. 반드시 이번에 정말 이 야권들이 진짜 잘 단합해서 반드시 의미 있는 그런 의석을 비례에서 꼭 만들어내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 그러니까 저는 그래서 이것만 잘 설득되면 지금 네. 위원장님 얘기하신 것처럼 기본적으로 이 위생 그 비례 연합 정당은 윤석열 정권 심판이라고 하는 메시지가 명확하면 돼요. 네, 네. 그건 뭐 민주당도 아니고 제일 아니잖아요. 중요한 그렇죠. 네, 하나로 뭉칠 수 있는 키워드인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네. 그러면 저는 국민들이 찍을 거라고 생각해요. 네, 네. 그게 왜냐하면 지금 윤석열 정부를 심판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훨씬 높잖아요. 네. 그 사람들이 비례는 어쨌든 뭐 그 지역구야 뭐 알아서 찍으시고 비례는 예를 들면 반윤 그다음 윤석열 정부 심판이라고 하는 키워드를 들고 나온 비례 정당에 투표할 가능성이 높다고 보거든요. 그러면 네. 제가 볼 때 국민의힘의 위성 정당보다 더 좋은 성과를 낼 가능성이 있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그게 그냥
지금의 여론조사 결과 그대로만 가도 예를 들면 70대 30이잖아요. 네. 예컨대 비례 의석주에 그 정도만 돼도 사실은 국민의 입장에 상당히 충격적인 결과를 받아들이게 되겠죠. 그렇게 결과가 나온다고 하면. 네. 그리고 위성 정당이라는 것이 뭐 사실은 명분도 없고 사실상 그 지금 민주주의나 이런 걸 역행하는 이런 그렇죠. 제도이기 때문에 네, 맞습니다. 만약 국민의힘이 위성 정당을 선택해서 그쪽으로 간다면 그것 자체로도 국민의 심판을 받을 수 있다. 당연합니다. 예, 그런 생각이 들고 그러기 위해서도 이 그 비례 민주 세력의 비례연합 신당이 정말 명분을 가지고 또 이런 여러 가지 이제 도덕적인 우위를 가지면서 가는 게 매우 중요하다. 그렇죠. 예, 맞습니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예, 맞습니다. 예. 비례 그 지난번에 사실은 한마디 또 하고 넘어가면 그 이렇게 준연동형으로 하면서 물론 뭐 그 당시에는 지금의 국민의힘의 전신이 동의를 안 하고 야당끼리 해서 통과를 시켰지만 그리고 나서 위성당을 제일 먼저 만든 데가 국민의힘이에요. 네. 그러니까 민주당이 또 만들 수밖에 어쩔 수 없이 없었고 네, 그렇게 된 거죠. 쫓아갔었죠. 근데 네. 마치 국민의힘은 민주당이 모든 걸 잘못한 것처럼 막 이렇게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앞뒤가 달라진 거죠. 지금 사실은 이 그 어쨌든 이런 이제 뭐 헌법이나 법률에 정해져 있는 국민들의 그 표심 그런 네. 걸 정확히 반영할 수 있는 그런 제도로 가는 게 민주주의에 이제 맞는 제도인데 그렇습니다. 병립형이 이제 그것이 좀 어렵다 생각을 해서 연동형으로 간 거고 이건 어떻게 보면은 시대적인 방향이고 흐름인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거기에 역행하면서 우리는 병립형으로 간다. 만약 그게 안 된다면 우리 위성 정당을 만들었어도 우리의 의석을 확보하겠다. 이러면 그거는 지나친 그렇죠. 진짜 민주주의를 역행하는 역행하는 일이죠. 그런 일로 국민들이 그 부분도 심판을 하리라 예. 이렇게 기대를 합니다. 그렇습니다. 대한민국 국민이 현명하시니까요. 아, 그럼요. 예. 네. 그래, 저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네. 자, 뭐 선거제도는 이렇게 해서 이제 어느 정도 일단락 되어 가는 것 같고 이제 중요한 건 말씀하신 것처럼 비례연합 정당을 어떤 형식으로 꾸릴 거냐, 누가 주도를 하고 어떤 분들이 가서 활동할 거냐 하는 부분은 깊은 고민이 필요하고 뭐 저는 개인적으로 위원장님을 추천하지만 어쨌든 또 교수님 종로- 저에게 왜 네. 그러세요? 어쨌든 그런 네네.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네네. 뭐 어떤 선택을 하시든 저는 네. 존중하거나 개인적인 생각은 어쨌든 그랬으면 저는 좋겠다. 뭐 제 입장은 그렇습니다. 네. 민주당의 이 민주당 당원의 입장에서 네. 민주당을 정말 아끼는 입장에서 민주당의 총선 승리 이게 저는 제일 중요하다. 중요하죠. 그리고 그걸 위해서. 야권의 승리. 그래서 윤석열 정권 심판. 이게 이번 총선의 시대의 정신이기 때문에 거기에 어떻게든 저는 힘을 보태야 된다. 그거는 뭐 당연히 네. 네, 책임감으로 가지고 있습니다. 선당 우사를 하시겠다 네. 이렇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아무튼 당에서 잘 결정해 주시기 바라고요.